네, 다음은 박인숙 후보의 출마의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부대표 후보로 나온 당을 아는 사람 박인숙입니다. 어제는 기후행동, 전국행동에서 코로나와 폭우, 기후위기에 맞서는 전국적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 이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혁신하고 새롭게 거듭날 때 지금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힘이 될 수 있는 정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의 시작은 이번 당직 선거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 당을 아는 박인숙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고 죽어가는 생명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정치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저의 정치 비전은 평등, 평화, 다양성의 정치입니다. 부대표가 된다면 이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의 계획, 10년의 비전, 인사만사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사람을 키우고 지지자를 조직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당장에 쓰기 쉬운 이미지 정치에 의존했습니다. 교육은 열심히 시켰어도 그 교육이 인재 배치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교육연수원 기능을 재조정하여 교육과 커리어 시스템으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2년의 계획과 다시 진보적 집권을 꿈꿀 수 있는 10년의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진보정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튼튼한 진보정치 플랫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미리 관계 맺겠습니다. 1인 개인 영입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이 결합하는 기본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박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젠더 정치는 시대적 요구를 넘어 민주주의 확장이고 정의당의 대표적인 확장 정책입니다. 저는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혐오와 차별받지 않는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인정받는 세상,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삼박자 성평등 민주주의를 균형 있게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힘을 모아 덧셈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인숙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위기라는 한자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힘내자 정의당이라는 슬로건을 만든 것은 우리 당원들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는 호소입니다. 분명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얼마 전 전직 국회의원이 3개월 만에 의원직을 그만두고 재벌 기업에 취업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당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의 문제이고 당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총선평가가 없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총선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혁신위원회조차도 이미지 정치의 연장이었습니다. 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건에서 혁신위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당의 혁신을 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신뢰가 먼저 구축돼야지 식도 생기고 병도 생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책으로는 이번 당직 선거에서 당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뽑을 때는 달리 뽑고 일이 벌어지면 잘못했다 하지 말고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리더십을 뽑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부유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미지 정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동 중심의 정치, 시민사회와 결합하는 정치를 통해서 정의당의 튼튼한 지지 기반을 지금부터 차근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위기 극복의 지름길입니다. 예, 우리 공통 질문 마지막입니다. 박인숙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통은 절대 말을 잘 들어주는 신문고 정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통의 결과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소통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역위원장을 소통의 강력한 메신저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위원회는 수기기구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자꾸 인원수가 작아야 수기가 된다는 형식 논리, 이거는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정의당의 핏줄 지역위원회의 현장 의견이 바로 전달되고 바로 책임 있게 피드백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들을 전국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도부와 원내의 소통입니다. 냉탕옹탕, 일관성 없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원팀 정의당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상층의 소통,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당분간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을 통한 정치활동, 당원들과의 만남을 우리는 지역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위기는 한편으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보정당은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이러한 소통의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웅호 후보님도 말씀드렸는데 5명의 부대표는 이제 지역을 담당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듣고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더 구체적인 소통이라고 제안드립니다. 나의 여름 휴가지는 바다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입니다. 나의 여름 휴가지는 바다다. 하나, 둘, 셋. 네, 다 보셨죠? 예, 바다 2분 계시고 5분은 X였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워밍업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탕수육 먹을 때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명 부먹과 찍먹이 있습니다. 나는 부먹이 좋다. 하나, 둘, 셋. 네, 부먹 우리 박창호 후보님, 송치용 후보님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찍먹이었습니다. 예, 정의당 찍먹이 대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21대 총선 정의당은 선전했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네, 모든 분들이 선전하지 않았다. 들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입니다. 당의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나는 타겟책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모든 분들이 다 타겟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의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 로그인 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네, 갈렸습니다. 드디어. 예, 김희석 후보, 김웅호 후보, 김윤기 후보, 그다음에 배복주 후보는 찬성하셨고요. 송치용 후보, 박인숙 후보, 박창호 후보는 반대하셨습니다. 비례대표 청년 할당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네, 김희석 후보님 찬성, 박인숙 후보님 찬성, 배복주 후보님 찬성이고요. 김웅호, 김윤기, 송치용, 박창호 후보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까지 OX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김희석 후보입니다. 예, 저는 먼저 박인숙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이 이제 인사 배치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의당의 인사 개혁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 정의당의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 당에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4.0 아카데미라고 청년 5학기제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 청년 후보 발굴에 이 프로그램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 인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문제로 저희가 연수원을 좀 더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걸 저는 첫 번째 꼽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생태계를 같이 조성을 해야지 풀을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진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두 가지 방안을 대표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숙 우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 이제 5대 입법 과제 중에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일부 이제 당원들에서 입장에서는 동의 여부로 이런 강간죄를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5대 입법 과제로 제시했고 발의도 했지만 지금 이 당원들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토론과 논쟁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여성 후보로서 이제 젠더 이슈와 관련된 법안이 잘 제정되도록 하고 당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식은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의견 묻고 싶습니다. 네, 그 비동의로 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에서 이전에 no means no 아니다고 했을 때 아니다 수준에서 이제는 yes means yes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이미 유엔에서 권유이고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저희가 기필코 만들어내고 실제 많은 여성들의 고통들을 해결하는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인식과 방향을 지도부가 가지고 당원들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이러한 젠더 의제가 있을 때 당원들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해서 거기서 모아진 의견들을 수렴했을 때는 당원들의 반발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를 좀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만들고 소통의 공간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아까 토론을 두려워하지 말자 했듯이 이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당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도부는 이 방향을 분명히 견지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주도권 토론 박인숙 후보입니다. 예. 먼저 송추영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고위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두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이 자칫 선출직이 각각의 헌법기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들을 보장하면서도 어떻게 통합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이 공약을 낸 배경과 실제로 각각의 역할들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단기위원회에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의 제도가 자칫 또 갈등의 요소가 될까 우려가 되고요. 6기 지도부가 원내 외의 통합적 지도력을 통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김웅호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에서 평화 의제가 상당히 후순위로 가고 다루어지지 않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번 5기 집행부 때도 한반도 평화본부가 있었지만 제가 인천시당에도 꾸준히 제안한 거는 이 평화운동을 대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제가 실종되고 있는 이 정의당의 현실, 이 문제에 대해 진단과 좀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우리 6기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이 사업들을 좀 더 책임 있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기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의 명칭을 지역 무슨 당으로 하자 전환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모두 다 우리 후보들은 지금 당의 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기에 6기 지도부에게는 좀 더 통합력 있는 힘을 집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칭을 바꾼다고 지역이 산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지금의 이 위기 상황과 이 분산이라는 것이 지금 맞는 공약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보다 그 지역 중심의 의결권, 그 다음에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명칭을 이렇게 전환하고 자칫 지금 분산하는 것은 좀 재고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배복주 후보님 그 당에 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많은 그 공약의 내용을 보니까 부문위원회를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젠더제도 그렇고 정의당은 정치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의제를 던지는 여성단체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적인 힘을 조직할 건가 하는 데 있어서 부문위원회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박창호 후보님 45억 빚 어떻게 우리 해결해야 됩니까? 다음은 박인숙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토론회에서 여러분들 생경한 무슨 개 무슨 연합 뭐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정의당은 하나의 원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의당은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정의당이 됐습니다. 이제 열정과 실력이 있다면 누구나 당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의당이 필요합니다. 박인숙의 도전은 그런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고 박인숙에게 힘을 준다면 제가 다시 이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태안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는 더 비참한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다가옵니다. 노동자, 자영업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이 사람들에게, 이 투명 인간들에게 힘이 되는 정의당으로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당을 아는 사람 박인숙이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